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7일 오후 3시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자가 가장 기피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원한을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멸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원한도 사고 경멸도 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가지 별명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별명은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반쪽 대통령, 최보식 기자가 쓴,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쓴 칼럼 제목입니다. 남쪽 대통령,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홍길동 정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라 부르지 않고 발사체라고 부른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의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은 분열입니다. 원래 개혁투쟁론에 묻던 사람들은 분열을 시켜야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항상 소수니까 다수인 이 자유민주 세력을 분열시켜야 정권을 잡을 수 있는데, 이 분열이라는 것은 증오심입니다. 증오심으로 분열을 시키십니다. 적대감으로 분열을 시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증오감, 대한민국 주류 세력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 나라를 분열시키니까 반쪽 대통령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진실까지도 분열시킵니다. 진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진실이 있는데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하나는 동쪽에서 뜬다는 사람과 서쪽에서 뜬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진실을 분단시킵니다. 북한이 쏜 것은 미사일이 분명한데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발사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진실의 분단입니다. 진실의 분단. 이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논평도 요사이는 이게 만담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조롱조입니다. 거의 조롱조입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24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논평에서 이렇게 썼어요. 김정은의 대변인을 넘어 변호인이 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김정은은 오지랖 넓다며 변호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집도 절도 없는 쓸쓸한 나그네 신세로 전락한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까지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가. 이건 완전히 조롱조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절대로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될, 조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기에 저촉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변호인이 되겠다고 자원을 해도 김정은이가 싫다 했으니까 이제는 갈 데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쓸쓸한 나그네 신세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나온 발언도 거의 다 이게 조롱조입니다. 뭐 정색을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정색을 하고 비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고칠 리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조롱조로 간다는 것은 우스갯 수준이란 건데, 안보 문제가 이제 코미디의 대상이 되었다. 코미디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막 가는 거죠.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조롱을 주고받고 농담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총성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였다. 독일 언론에서는 기고문을 가리키는군요. 이 기고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발사체 하는 것은, 또 방어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변호해 줄 판이다. 강도가 휘두른 칼은 거의 공격용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끔찍한 미사일입니다. 이스칸데르형인데 이것은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제 핵무기를 탑재를 해가지고 서울을 향해 쏘았다면 막을 방법이 없고 수십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어용이라고 합니다. 국정원이 나와가지고 방어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휘두른 칼을, 그게 공격용이 아니고 요리용이다 라고
하는데 견주어서 농담을 한 겁니다. 농담. 우리 당국은 공격용이지 반격용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국민용인지 북한용인지 헷갈린다. 국민용 설명인지 북한용 설명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말장난이 정말 지나치다. 9.19 남북 합의서를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언론도 국민도 우리 군도 제대로 그 중대성을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편히 생각하는지 참 걱정스럽다.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 5천만의 목숨은 인질로 우리가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라는 의미다. 내가 죽이려고 하면 죽이고 봐주려고 하면 봐줄 수 있다. 이것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도발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생존의 문제이다. 민족 생존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 국정원의 태도를 가리켜서 국정원은 북정원이라고 불려야 하는 것 같다. 북한정보원이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북정원이다. 국정원이 아니라 북정원이란 말을 또 만들어냈네요. 국회의 정보위를 거짓말 통로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국회 정보위에 가서 거짓말을 하면은 국회 정보위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식으로 국회 정보위는 국정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이지 거짓말을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계속 옹호하는 것이 군의 자리를 보장받는 길이인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 반공해야 승승장구할 텐데 북한 입장을 옹호를 해야 출세하는 군대가 되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중대한 질문입니다. 북한과 싸워서 공을 세워야 승진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북한 편을 들어야 북한군 편을 들어야 승진될 수 있는 이런 군대가 되었느냐. 그런 군대는 역적 군대죠. 적군이죠. 적군에 항복한 다음에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량석 원내수석 대표는 홍길동 정부라고 한다. 사람들이 이 정권을 홍길동 정부라고 한다. 어려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사는 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지상파가 완전히 정권편에 서가지고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을 축소시키고 있다. 북한을 대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나마 종편이 좀 제대로 하고 있다. 종편은 정확하게 미사일이라고 명백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는 비판도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김대중 고문, 조선일보 고문은 표로서 심판해야 된다.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썼어요. 그러면서 그 방법으로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자유진영이 뭉치는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요사이 투쟁성을 회복하고 있다. 나경원, 황교안 대표. 그래서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으로 뭉쳐서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아주 명쾌한 글을 썼습니다. 흔히 언론에서 자주 이용하는 양시론이나 양비론을 배척한 딱 주장을 선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려면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국민들이 밀어주지 않으면 자유한국당도 고립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이외에 대안이 없다면은 자유한국당이 자유를 지키고 한국을 지킨다고 하니까 좀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자유한국당을 밀어주되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그 투쟁의 수준을 점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결국은 헌법으로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진실의 힘, 헌법의 힘. 저는 태극기로 뭉치고 헌법으로 싸우고 진실로 이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가 저의 구호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법률가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이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고발장을 쓰든지 탄핵 준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집회를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체력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그 체력도 펀치력으로 전환돼서 나와야 반헌법적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펀치력이 중요합니다. 체력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펀치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